실제로 우리나라 사법사에 굉장히 큰 오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죠.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의문을 갖고 접근해보면 파기자판까지 하려고 했다가 결국 실패하고만 이런 걸로 지금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글쎄요, 뭐 이 일이 같은 레벨에서 평가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우리 대법원이 과거에 긴급조치 등등과 관련해서 유신 시대 때 판단들을 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 다 처벌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랬다가 지난 2023년이죠. 판결들을 뒤집는 긴급조치 자체가 헌법에 어긋난다. 심지어는 당시의 유신 헌법에 비추어서도 위헌이다라고 하는 판결을 재심을 통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어제 내린 결정이 그렇게까지 헌법적인 쟁점이 많은 건 아닌데 자칫 항소심에서 고등법원 판사들이 볼 때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무죄 판결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유죄라고 할지라도 대법원의 취지와는 좀 다른 판결을 해서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해달라라고 요구하는 식으로 되고 재상고를 통해 가지고 또 핑퐁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들끼리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법원 내부가 공선법 해석과 관련해서 이번에 내려진 그 10분 대법관의 다수 의견이 과연 합당한지를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짧게 이제 좀 언급하자면 이미 이제 국회에서 이 공직선거법상에 관련된 이게 허위사실 유포를 만약 이것이 확정된 판례로서 하면 선거운동 할 수 없어요. 주관적인 표현과 판단을 판사가 보고 야 일반 유권자가 이거 어떻게 생각했는데 내가 보니까 너 허위사실이야 라고 하면 선거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했다. 결국 이걸 따지고 보면 이재명 죽이려고 여당과 편견을 가지고 조희대가 주도했고 그 결과가 파기자판으로 가려고 했지만 그것은 실패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이따가 얘기를 나누겠지만 국회가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권한 아래서 어떻게 이제 지금 보완을 할 것인지는 잠시 후에 이제 여쭤보기로 하고요. 고법으로 이제 하루 만에 내려왔습니다. 네. 파기환송과 관련된 일제히 서류가 하루 만에 넘어왔고 고법원장도 기자들에게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고법에는 이제 2부가 있고 7부가 있고 뭐 지금 원래 했던 재판부 무죄 선고를 했던 6부가 있는데 그러면 고법원장이 어떤 식으로든 뭐 대법원의 결정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 그 고법의 판사가 합의부일 텐데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아니면 현재 법적으로 보장돼야 할 이제 이제 파기환송심은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제가 변호사로서 실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권위 있는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야 될 거는 서울 고등법원장님이나 고등법원 판사들 모두의 인사권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인사권의 문제가 판사들에게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 점 우리가 전제로 해서 예. 이 모든 것을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법원 안팎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무리를 하셔가지고 이 문제에 관해서 거의 집착에 가깝도록 굉장히 그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 건 이미 다 밝혀진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무리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다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공정의 외관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고등법원장이든 아니면 고등법원에서 이제 배당받게 되는 그 재판부든 대법원장을 좀 어떤 의미에서는 대법원장과 다른 결에서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결의를 국민들 앞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검찰하고 법원이 다른 점은 검찰은 검찰총장이 뭐 결심하고 그러면 검사 동일체 뭐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만 법원은 모두가 다 독립된 헌법기관들이고
다 신사들이어서 그렇게 안 하는가 보다. 그렇게 안 할 줄 알았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할 줄 알았던 우리 국민들의 원래 신뢰를 예. 여전히 그 보여주는 판사가 있다고 하는 게 드러나야 합니다. 네. 근데 지금 그런 의미에서는 고등법원장님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에 이제 이 사건을 맡게 되는 판사들이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대법관들의 그 사실 판단 자체가 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1심도 달랐고 2심도 달랐고 대법관에서도 갈라졌고, 그러면 문제된 그 두 발언에 관련해서는 사람들을, 증인들을 다시 불러서 다시 증거 조사를 해보자. 처음부터 기왕에 뭐 수년 전에 됐던 거 이거 뭐 그냥 기록으로 남겨놓고 그건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다시 불러서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증거 조사를 해보자. 저는 최소한 이렇게라도 가는 것이 법원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그런데 이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왕적 권한을 가지고 사법부 전체를 휘두를 수 있다는 건 저도 잘 몰랐습니다. 네. 그 대법관 임명권 비롯해서 3,000명의 재판 담당하는 판사들의 인사권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서울고법원장도 신속하게 하겠다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다음 순서가 이제 담당 재판부가 어떻게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 그러면 법리적으로 담당 재판부가 이걸 가져왔을 때 대법원에서 상세하게 범죄 사실이 왜 처벌이 돼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충 이것은 유죄인데 벌금형으로 보면 1,000만 원 이상, 또는 아니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도 갈 거냐, 아니면 100만 원 이하로, 내가 봤을 때 도저히 그렇게 처벌할 만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로 아예 대선 출마나 대통령으로서의 정무적 정치적 활동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이 결론을 내릴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혀 예단을 할 수가 없습니까? 어저께 이제 그 판결에 보면 많은 분들이 1심 판결을 복붙을 했다. 네, 그렇게 예.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판단의 범위를 매우 좁혔습니다. 그 문제된 그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공소 사실 중에 다른 부분들은 다 무죄로 하고, 요 두 건, 백현동 발언하고 골프 발언, 요 두 건만 가지고 지금 유죄 취지를 한 거거든요. 거기서 그에 관련해서도 대법관들의 의견이 나뉘었고요. 네. 사실 이 대법관들의 의견은 기록을 충분히 읽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어제 저녁부터 여기저기서 나오고 뭐 있습니다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예. 사실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까지로서는 대법관들의 그 나뉘어진 의견은 말 그대로 의견일 뿐입니다. 다수 의견, 소수 의견일 뿐이에요. 자, 이제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증거 조사를 해가지고, 다른 것들은 다 무죄가 됐으니까 그 두 건에 관해서만 증거 조사를 해야 되겠죠. 다른 증인이 나올 수도 있고 증언이 번복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증거 자체가 다시 규정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고요. 자,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항소심 재판부가 이 다시 판결을 할 때 1심에 내려졌던 1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예. 그것보다는 훨씬, 왜냐하면 그 지금 범죄 사실 자체가 매우 작아졌기 때문에 훨씬 더 작아질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요. 양형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이 이미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 공선법 해당 조항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다수 의견이니까 그 취지에 따르면은 유죄로 해야 된다. 여기까지 간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 모두를 양형 인자로 녹여가지고 문제를 풀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다시 항소심을 하게 된 재판부가 유죄인데 벌금 30만 원이다.
이건 그냥 말실수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의 법률 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유죄로 아니할 수는 없으나 가벌성이 매우 약하고 또 이분은 지난번 선거에서 이미 떨어졌다. 그것까지를 다 유권자들이 어제 쓴 표현에 따르면 일반 선거인들이 다 판단을 해가지고 이미 정치적으로는 끝난 사건이다. 이거 해가지고 뒤집는다고 해서 낙선자가 당선되는 것도 아니고 당선자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 어떤 의미에서는 이 재판의 실익이 이젠 거의 없다. 벌금 30만 원. 그래서 만약에 결론을 낸다고 보시자고요. 유죄이죠. 벌금 30만 원이죠. 대법원에 올라갔어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판단 원래 파기환송 판결을 따랐느냐? 따랐죠. 그런데 양형은 어라? 1심하고는 많이 다르고 양형은 2심 재판부가 이런 이유로 이렇게 했는데 양형이 부당하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형을 행사해라, 선고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법관 12분, 14분만 판사가 아니고 3,000명이 다 판사고 사법부의 구성원이에요. 이 판결을 가지고 이제 대법원의 판결이 옳았느냐, 그 판례가 맞냐 아니냐, 양형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심에 있는가, 대법원에 있는가를 두고 이제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는 논쟁은 매우 건강한 거란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문제의 핵심은 그런 논쟁을 대법원에 맞서서 할 만한 판사가 하급심에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판사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이제 좀 이해를 하고요.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